자, 구독자 여러분, 갑자기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통증이 생기고 붓고 뭔가 만졌을 때 뜨끈뜨끈하고 염증이 생기는 것 같다. 이러면 어떤 병을 의심하고 치료를 해야 될까요? 자, 오늘 소개해드릴 병은요, 바로 통풍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이 통풍이라고 하는 거는 이 요산이라고 하는 성분인데, 고요산 혈증이라고 해가지고 요산이 이제 몸속에서 녹게 되면 피 속으로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이 관절 같은 부위에 가면 이 요산이 쌓이게 돼요. 근데 이 요산이 생긴 모양의 현미경으로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생겼냐면, 자, 여기 자료화면 나오고 있죠. 이 요산은 이 보시는 것처럼 이 되게 뾰족뾰족하게 그 가스처럼 생겼어요. 자,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내 관절 부위에 여기 이런 부위, 이런 관절 부위에 이 속에 엄청 작은 바늘 조각들이, 유리 조각이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. 자, 그러면 그게 처음에 뭐 엄청 작은 양일 때는 전혀 증상이 없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이 지나면 이게 많은 유리 조각이 쌓여 가지고 이것 때문에 엄청 심한 통증이, 갑자기 자다가 막 너무 아파가지고 깨기도 하고, 뭐 전날은 괜찮았는데 다음날 내가 활동하다가 갑자기 이 손가락이나 또는 뭐 엄지발가락이 미친 듯이 아프고, 진짜 바람만 불어도 막 아플 정도로 그렇게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통풍이랑 연관이 가장 많은 거는 요산이 되는데요. 자, 요산이라고 하는 거는 왜 생기는 건지 그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요산이 생기는 원인은 퓨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내 몸속에서 이렇게 쭉 다 사용이 되고 난 다음에, 그러니까 소화를 시키고 찌꺼기를 배출하는 곳이 이 콩팥에서 그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. 자, 그럼 퓨린이라고 하는 거는 단백질의 일종이거든요. 자, 단백질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어떤 거 생각할 수 있어요? 고기도 있고, 아니면 뭐 생선도 있고, 아니면 뭐 다른 것들, 뭔가 술이나, 술은 단백질이 아니죠. 이제 그런 것들이 주로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, 이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다가 보면 몸속에서 퓨린이 높아지게 되고, 이 퓨린이 높아지게 되면 결국 내 몸속에서 요산이 이제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제 이 통풍이 예전에는 40, 50대 남자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었는데요, 요즘에는 고등학생들도 이 통풍이 걸려가지고 엄지발가락이 갑자기 띵띵 붓고 너무 아파서 와서 피검사해보면 요산 수치가 8, 9 이렇게 엄청 높이 나오고 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자의 경우에는 남자에 비해서 걸리는 확률이 조금 낮아요. 이 여성 호르몬이 내 몸속에서 퓨린이 잘 대사가 되고 배출이 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남자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그 퓨린을 대사하고 배출하는 호르몬이 점점 떨어지거든요. 근데 여성의 경우 폐경 전까지는 그 여성 호르몬이 잘 배출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여성에서 통풍이 생길 가능성이 조금 더 낮다, 이런 거 이제 알 수가 있고요. 자, 그러면 이 통풍이 생겼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? 자, 먼저 첫 번째는 식습관 개선입니다. 이 회나 해산물이 그 단백질 함량이 높아가지고 평상시에 이제 회를 즐겨 드시는 분들은 또 이제 통풍 수치가 높은 경우가 있어요. 치킨 같은 이런 고기, 그 다음에 술을 꼭 줄여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이 통풍이 걸리고 요산 수치가 높아져 있을 때 이 술을 먹게 되면 이 통풍의 급성 발작, 그러니까 갑자기 아픈 증상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. 통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요산 수치가 이제 피검사했을 때도 어느 정도 정상 레벨에 돌아오면 그 다음에 조금씩 드시는 게 낫다고 얘기 드리고, 조절을 했는데도 계속 아프다 이러면 이제 뭐 약을 먹어야 되는데요, 보통 통풍 때 이제 드리는 약은 콜킨이라고 해서 콜히친이라고 하는 성분의 이제 약인데, 저는 주로 콜킨을 처방을 해드려요. 이제 콜킨을 처방을 하거나 급성 발작으로 통증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이제 페브릭이라고 해서 이 콜킨보다는 조금 더 센 약이 있어요. 이 페브릭이란 약을 처방을 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약을 먹는다고 해서 이거는 뭔가 진통제의 개념으로 바로바로 해결이 되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, 무조건 식습관 조절이 사실 중요해요. 이 단백질이 들어오는 걸 줄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, 꼭 식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. 자, 오늘 통풍에 관해서 되게 현실적인 얘기나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, 어떻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, 통풍하면 막 무조건 엄청 심각하게 많이 아파서 올 것만 같잖아요. 실제로 안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. 나이가 젊으신 40대 이전 환자분들에서는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그 통풍의 요산 결정, 그 흔적이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고, 피검사를 해보면 이 요산 수치가
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내가 뭔가 관절 부위, 그러니까 손가락이나 발가락이나 무릎 같은 부위가 뭔가 특별한 원인이 없어 보이는데 계속 치료를 해도 낫지 않는다. 그러면 그 경우엔 통풍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병원에 가서 그걸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